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 수능특강 고전소설, 오늘은 달천몽유록이라는 작품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몽유록 개념부터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들어갈게요. 자, 몽유록이랑 몽자료 소설을 좀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둘 다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꿈이 드러나요. 꿈. 자, 그러면 공통점은요,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현실로 나오는 환몽 구조를 사용합니다. 둘 다 환몽 구조가 드러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현실에서 꿈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현실로 나오는 구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가는 거를요, 여러분, 인몽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꿈에서 현실로 나오는 거는 강몽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인몽과 강몽을 거치는 구조를 우리 환몽 구조라고 해요. 자, 그러면 제목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몽유록은요, 여러분, 무슨 몽유록이라고 끝나는 게 대부분이고, 몽자료 소설도 무슨 몽이라고 끝나는 게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주인공은요, 여러분, 대부분 몽유록에서는 현실에서의 인물이 꿈에서의 인물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현실에서 말 못하는 내용을 꿈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간 꿈의 의미는요, 여러분, 현실의 불만을 꿈속에서 해소를 한다든지, 현실에서 말 못하는 그 불만을, 생각을 표출하는 그런 공간으로 쓰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몽자료 소설은요, 여러분, 주인공이 대부분 현실에서와 꿈이 달라요. 자, 꿈속으로 들어가면 새로 태어나고 다른 인물로 태어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꿈이라는 공간은 현실과는 다른 경험을 하고, 그래서 허망함을 느끼는 공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허망함을 느낀다는 거는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거를 인생무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제가 이렇게 인생무상으로 나타납니다. 몽자료 소설은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달천몽유록 전체 줄거리랑 해제 한번 좀 확인하러 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일단 해제를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전체 줄거리는 여러분들이 일시정지해서 조금 읽어보시고, 그리고 해제를 같이 한번 좀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해제에서요, 여러분, 일단 임진왜란 직후가 배경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 직후에다가 우리 한번 좀 표시를 할게요. 임진왜란 직후이고, 자, 그리고 몽유록계 소설로서 꿈을 매개로 당대의 현실에 대해 발언하는 우리나라 몽유록의 전통을 계승하는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세 번째 줄 한번 볼게요. 자, 해박한 역사 지식을 수준 높게 구사하고 있으며 짜임새 있는 이야기 구성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임진왜란의 공과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보여준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공과라는 건요, 여러분, 공로와 과실을 의미해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공로를 세운 이야기, 그리고 임진왜란 때 어떤 실수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치밀한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네 번째 줄 볼까요? 아울러 작품 서두에 제시된 전쟁터에 대한 음산한 묘사, 전사한 유령들의 참혹한 모습을 형상한 장면은 임진왜란의 비극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대요. 자, 그리고 우리 다섯 번째 줄부터 보시면 여러분, 장수들과 병사들이 한 명씩 나와가지고 임진왜란의 공과에 대해서 논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아래서 다섯 번째 줄 볼게요. 그런데 작가는 신립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어서 그의 목소리를 통해 전쟁 실패의 근본 원인이 어쩔 수 없는 운명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요, 여러분, 운명 탓을 하는 거예요. 운명 탓을 한다는 거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자기 합리화는 17세기 조선의 지배층이 당면했던 문제, 곧 실패한 전쟁의 역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지배층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래요. 자, 그러면 당시의 지배층들은 이렇게 임진왜란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운명 탓을 했다는 거예요. 자, 당시 지배층은 전쟁 실패의 책임을 국가나 지배층 전체가 아니라 일부 개인이나 불가피한 운명에 돌리려는 태도를 보였대요. 자, 이처럼 임진왜란의 실패의 원인을 장수 개인의 전술 착오와 불가피한 운명에서 찾을 뿐 국가제도의 차원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한 점은 이 작품의 한계이다. 자, 그래서 개인 탓과 운명 탓만 할 뿐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한 것은 한계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인물관계도를 한번 좀 그려볼게요. 자, 우리 여기에서는요, 여러분, 이 파담자라고 하는 인물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파담자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꿈을 꿀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꿈속으로 들어가서 자, 임진왜란 때에 장수와 병사들이 만날 거예요. 그래서 조선 장수들과 그리고 병사들이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조선의 장수와 병사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이 조선의 장수와 병사들이 전쟁의 공과를 논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정리했던 공로와 과실을 논할 거고, 그리고 자기들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하소연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인물관계도는 우리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 이제 앞으로 가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선조 33년 파담자는 암행어사가 되어서 충주를 순시하던 중에 달청 강가로 가게 돼요. 거기에서 임진왜란 희생자들의 뼈를 보고 죽은 병사들의 원혼을 위로하면서 달천 전투 패배에 책임이 있는 신립장군을 풍자하는 시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이 신립장군이 왜 풍자의 대상이 되었냐면요. 실제 임진왜란 때 전투 이름이에요. 탕금대 전투라는 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탕금대 전투의 총책임자였거든요. 이 신립장군이. 근데 참패하게 됩니다. 자, 크게 패하고 그리고 자살을 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풍자하는 시를 썼대요. 자, 그 후 어느 날 파담자는 꿈에서, 자, 그러면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꿈속으로 들어가는 거를요, 아까 임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가 임몽 단계가 될 겁니다. 자, 꿈에서 한 무리의 참혹하게 죽은 병사들의 혼백을 보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어요. 그때 귀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번 볼게요. 속세에서 오신 손님이 지금 엿듣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속세에서 오신 손님은 바로 파담자가 되겠죠. 파담자. 자, 파담자는 자신의 존재를 눈치채이자 나아가서 인사를 했대요. 귀신들도 인사를 하면서 귀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번. 그대는 지난번 여기에 오셨던, 자, 우리 여기가 어디냐면요. 아까 그 파담자가 들렀던 달청 강가예요. 달청 강가. 자, 그래서 이 여기는요, 여러분, 달청 강가를 의미합니다. 자, 이 달청 강가에 오셨던 분이 아닙니까? 그때 우리에게 주신 시를 잘 받았습니다. 자, 고시, 율시 이런 거 다 시 종류예요, 여러분. 풍자하는 의미가 깊고 절구라고 하는 시 종류입니다. 처절해서 차마 읽을 수 없는 지경이었으니 귀신을 울린다는 것이 바로 그 시들을 두고 하는 말이래요. 자, 오늘 밤이 어떤 밤이기에 군자를 만나게 되었는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군자도요, 여러분, 이 파담자를 높이 이야기하는 거죠. 높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난 일은 구름과 같아서 자세히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중 한두 가지 이야기할 만한 것을 말씀드리겠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두 가지 이야기할 만한 것이라는 건 탕금대 전투가,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탕금대 전투가 왜 패배했는지 그 패배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에 좀 전해주래요. 자기네 억울하니까. 그러고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 장수는 삼군의 목숨을 담당하는 자리에 있고 병사는 장수 한 사람의 통제를 따르는 존재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장수와 병사 중에서 누구의 더 책임이 막중하냐면 장수의 책임이 더 막중해요. 그쵸? 자, 그러니 만일 장수가 현명하지 못하면 반드시 일을 망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 탕금대 전투 패배의 원인은 바로 장수에게 있다. 이걸 드러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7번부터 다시 볼게요. 충주의 지세는 실로 남쪽 지방과 접한 요충지이고 조령은 우리 여기에서 령자는요, 여러분, 고개라는 뜻입니다. 고개. 자, 그러면 하늘이 내려준 최고의 요새이고 중령이라는 고개는 믿고 의지하기에 충분한 지형을 가지고 있대요. 이 때문에 한 사람이 관문을 지키면 1만 병사도 길을 뚫지 못하니 저 험하다는 촉도보다도 더 험난하고, 자, 그리고 아랫줄 한번 볼까요? 정형구만큼이나 험준하다. 자, 그러면 촉도와 정형구는요, 여러분, 중국에서 험하다고 유명한 길입니다. 중국의 험한 길을 의미합니다. 험난하다고 유명한 길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중국의 험한 길보다도 우리나라 지형이 더 험난하고 험준하다. 지금 이 조령과 중령이요. 자, 이곳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목책을 만들고, 그래서 울타리를 만들고
그리고 바위를 늘어 세우면 북방의 군대가, 자 그러면 우리 여기부터 밑줄 그어볼게요. 북방의 군대가 자 남풍부터 흘러올 수 있겠습니까까지 한번 쭉 밑줄 그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북방의 이야기와 그리고 남풍의 이야기는요 다 중국의 고사예요. 그래서 우리 고사를 인용하는 부분인데 중국의 이 고사들 어떤 내용이냐면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한다. 자 그러면요 이 험준한 지형을 이용했으면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편안히 앉아서 필요한 적을 기다리니 장수와 병졸이 베개를 높이 베고 편히 잘 것이고 주인의 입장에서 자 그러면 그 험준한 지형에 자리 잡은 주인은요 여러분 누가 될 거냐면 바로 우리나라 장수와 병사들이게 되겠죠. 객을 제압하니 그러면 여기서 객은요 여러분 그 험준한 지형을 쳐들어온 외적을 의미하겠죠. 자 승리가 분명했을 거래요. 근데 실상은 여러분 이랬다는 겁니다. 애석하게도 신공은 이런 계책을 세우지 않고 자기 위협만 내세워서 자기 고집만 부리면서 남의 말을 듣지 않았대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은요 아까 그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신공이라는 사람 때문에. 자 그러면 신시성을 가진 사람 아까 누구였냐면 여러분 신립이었죠. 신립. 자 그러면 이 신립 때문이다 라고 지금 병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탕금대 전투 패배의 책임이 지금 신립에게 있다라고 병사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김종사의 청이 어찌 근거가 없었겠으며 이순변, 자 그러면 이 김종사와 이순변은요 여러분 신립의 부하들이었어요. 이 부하들은요 아까 그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야 한다라고 건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신립에게 이미 건의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건의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신공은 귀담아 듣지 않고 감히 자기 억측만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립이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 우리 9번 한번 볼게요. 배에서 내린 적이니까 여러분 외적이 되겠죠. 이 외적은 거위나 오리처럼 걸음이 무거울 거고 이틀길에 하루에 달려온 적은 책력이 없을 거다라고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적이라면 넓은 벌판에서 한 번의 공격으로 박살낼 수 있는데 뭐하러 험준한 고개에서 싸워야 되냐라고 신립이 억지 주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억측을 내세우면서 여러분 마침내 탕금대로 물러났어요. 우리 아까 탕금대 전투라고 했잖아요. 자 진을 치고 용추 물가에 척후병을 보냈대요. 척후병은 여러분 정찰하는 병사입니다. 자 이런 정찰병들을 보내서 거듭 자세히 명령하며 북을 울리고 오위의 군사에게 재갈에 물렸다. 자 우리 뜻이 나와 있긴 한데요. 이 오위의 군사에게 재갈에 물렸다는 거는 군사들이 준비시켰다. 이 뜻입니다. 이제 전쟁할 준비를 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중략 부분에 우리 어떤 내용이 생략되어 있냐면 결국에는 이 탕금대 전투 어떻게 됐냐면요. 자, 신립이 주장하고 생각한 거와는 아주 달랐어요. 외적들이 갑자기 공격을 해왔고 그리고 우리나라 병사들과 장수들은 많이 죽었어요. 자, 그래서 막 도망을 가던 중에 이제 달청 강가가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자, 강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수와 병사들이 그 달청 강가에 몸을 빠지게 해서 죽었다는 그런 전투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탕금대 전투는 아주 참패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이후를 볼게요. 11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레에 끌채를 끼고 달릴 만한 용력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힘도 가지고 있었던 병사들입니다. 자, 근데 이 병사들이 결국 어떻게 됐냐면 핏덩이가 되고 말았대요. 결국 죽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병사들 용력도 있고 힘도 있을 만큼 아주 능력이 있는 병사들이었지만 죽었다. 이걸 드러내는 겁니다. 당시에 이를 차마 입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장수는 싸움에 능했지만 병사가 싸움에 능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억울할 게 없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라는 거죠. 장수는 무능했고 병사들은 유능했다. 자, 그러면 장수 때문에 유능한 병사들이 다 죽게 되었다. 그래서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장수의 무능으로 죽은 것이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불세출의 재주로, 자, 우리 불세출이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 얘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특별함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특별하고 특출난 재주를 가지고 공을 세웠다는 사람 누구냐면요. 신립장군입니다. 자, 이 신립장군이요. 탕금대 전투에서는 참패를 했지만 그 전에는 공을 되게 많이 세웠던 장군이에요. 자, 그래서 당시에는요, 여러분, 이 신립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있던 상황이었어요. 자, 그럼 옆에다가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신립에 대한 세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자, 그랬다더니 우리가 여기에서 죽음을 당한 것은 어째서이냐 하면서 눈물을 쏟았대요. 잠시 후 시리에 빠진 한 사내가 머뭇머뭇하면서 쭈뼛쭈뼛 걸어와요. 자, 그러면 이 사람 바로 누구냐면 신립입니다. 신립. 자, 그러면 신립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고아가 된 자식들과 가무가 된 아내들의 원망이 다 나한테로 모였다. 자, 제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자, 그러면 자기의 죄를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을 수가 없대요. 해명을 좀 하겠다는 겁니다. 자, 저는 본래 장수 집안의 후예래요. 자, 귀한 가문 출신이고 기운도 세고 달리기도 좋아해서 3대가 장군을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경계를 모르고 병법을 배웠대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여러분, 중국에 3대가 장군이었던 집안이 있대요. 근데 마지막 끝에 가서 안 좋았다.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3대가 장군을 지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계를 모르고 자기도 병법을 배우고 무과에 급제를 했다. 자, 장원이 못된 것은 한스러웠지만 백보 밖에서 버들잎을 꿰뚫을 정도로 활을 잘 쏜 사람 누구냐면 이광이라고 하는 중국의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는 부분이고요. 이걸 통해서 자기도 그만큼 활을 잘 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활 잘 쏘는 게 유명해져가지고 임금님께서 병경을 지키는 장수가 되어라 라고 해서 장수가 되었대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 15번 부분은요. 신립이 공을 세웠던 이야기를 하는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여진족들을 다 해치운 그런 공을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을 세우니까요. 우리 15번의 마지막 볼게요. 임금의 칭찬을 받았대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병경에 적이 침입해서 자, 그러면 이 말은 이제 임진왜란이 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석 달 동안 봉화가 그치지 않아서 자, 전쟁이 계속되니까 임금께서 수레를 밀어주셨대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임금님께서 어떤 직책을 내려주셨다는 건데 그 직책이 바로 삼도순변사입니다. 자, 이 삼도순변사에 임명을 한 거예요. 삼도순변사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 세 지역을 총책임하는 총책임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총책임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임진왜란을 준비를 하는데 자, 이 사람이 좀 신립이 자만했던 거예요. 원래 공을 많이 세웠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네 번째 줄에 한번 봐볼게요. 자, 네 번째 줄에 자, 군대를 운용하는 일이 내 손 안에 있다고 쉽게 여긴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적장에 맨 어깨를 드러내고 갑옷 위에 책짓질할 일만 생각했대요. 자, 이 말은요, 여러분, 적의 항복을 받을 일만 생각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쉽게 항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문을 열어서 적을 끌어들였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대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을 결국 막지 못했다 이 뜻이죠. 자, 내 의견만 고집하면 작아진다는 옛사람의 가르침을 잊었고 적을 가볍게 여기면 반드시 패한다는 점에서 마법군의 아들 조괄이라는 사람과 같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자, 그러면 잘못을 범했다라고 해서 지금 아까 병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패배의 책임이 자기 자신한테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립 자신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자, 하지만 우리 옆에 이제 변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사람의 계책만 나빴던 게 아니라 하늘도 돕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 말은요, 여러분, 지금 이 패배의 원인이
자기 자신한테도 있긴 하지만 운명 탓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을 펼쳐보기도 전에 적의 매서운 선제 공격을 받았고 먼저 북산을 점거해야 이긴다라는 말처럼 유리한 지형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 그러면 이렇게 북산을 점거해야 이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처럼 그런 험준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야 즉 요충지를 가지고 있어야 점령해야 이긴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유리한 지형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병사들이 앞다투어 강물로 뛰어들기에 이르렀으니 자기가 다 망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7번 볼게요. 나 홀로 무엇을 한단 말인가. 마침내 팔척 내 몸을 만길 강물에 던지고 말았대요. 결국 여러분 자살했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자살한 후에 수치스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자, 그리고 18번 볼게요.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도 제 답답한 마음은 펴지 못했었는데 다행히 그대를 만나서 자, 그러면 지금 이 병사들과 장수들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 파담자였잖아요. 파담자 당신을 만나서 그대의 속마음을 토로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항우는 산을 뽑는 힘과 온 세상을 뒤덮는 기계를 가지고 백전백승하긴 했었지만 끝내 5강에서 패했고 제갈공명은 이렇게 재주와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기산에서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요. 항우와 제갈공명 같은 이런 뛰어난 사람들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도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도 뛰어난 장수였긴 했지만 실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늘이 그렇게 정한 거다. 운명 탓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서글피 노래하면서 몸을 가누지 못했다. 자, 그럼 우리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우리 내용 여기까지 보고 이제 뒤에 가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여기에서 핵심 정리의 구성을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꿈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환몽구조, 환몽구성을 쓰고 있고요. 하나 더 볼게요. 자, 우리 아까 인물관계도 그렸던 부분인데 자, 꿈속에서의 이야기를 내부 이야기로 보고 그리고 파담자가 살고 있는 현실을 외부 이야기로 본다면 우리 액자식 구성으로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환몽구조 그리고 액자식 구성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보고 다음 작품에서 또 보도록 합시다.